우리가 2교시 때 공부도 하고 시험도 봤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절제와 꿈을 이루는 생의 설계. 네, 꿈을 이루는 것은 그냥 살다 보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획을 잘 세워서 삶을 살아내야 그 꿈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영어 잘하고 싶어 이러면 되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런지를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자, 한번 만져보세요. 우리 꼬마 친구들 이제 집중해. 여기 자세도 의자를 아예 앞쪽으로 당기라고. 앞쪽으로. 앞을 보고. 자, 이거 딱딱하죠? 이거 왜 딱딱할까요? 네, 맞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나 인라인 같은 거 타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잠깐 그래도 거기다 또 뭐 하나 더 씌워놓죠? 네, 헬멧까지 막 씌워요. 왜? 뇌를 보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뇌를 보호한다는 것은 외부의 충격에서 보호되는 거가 아니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로부터 보호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은 뇌를 바로바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보고 있다, 뇌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듣고 있다, 뇌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뼈가 뇌에다가 뭔가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막고 있지만 뇌를 통과해서 뇌로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눈과 귀인 거예요. 눈이라는 통로, 귀라는 통로를 통해서 뇌가 계속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를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눈 뜨면서부터 보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잠들 때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잠들다가 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코 아프다고 막 그런 애들도 있어요. 떨어뜨려가지고. 스마트폰은 뇌를 바꾼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아이들이 뗐을 때 스마트폰 들여주면 해결되곤 하죠. 그런데 너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빠져들면 뇌가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하지만 여기와들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쓰면 감성과 이성을 관할하는 뇌 영역이 붕괴되고 뇌 크기도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을 때 짜증을 자주 부리면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뇌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뉴스에서는 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0%가 쪼그라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저 머리가 작아진다 이런 느낌 받은 적이 없잖아요. 뭘 작아져? 머리 계속 커지던데.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 좋은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머리 크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뇌는 발달합니다. 보세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말해요? 못해요? 3, 4년 지나면 말을 막 하죠? 그러면 어디가 달라져서 말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키가 커져서 애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이 자라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뇌 안에 말할 수 있는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공기가 가득 차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 가득 차 있다는 거에 매일 순간순간 감사해야 안 해요? 무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공기가 5분만 싹 빠져나가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공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거 사실이. 근데 안 보이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우리 뇌가 발달하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공기가 투명해서 안 보일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일까요? 아니에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뇌 안에서 발달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너무 작은 거라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뇌는 어떻게 발달되냐? 여러분, 뇌가 커지는 거는 발달과 아무 관계 없다 그랬죠? 발달은 뇌가 커지는 게 아니라 뇌 안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뇌는 어떻게 생겼냐면 안쪽과 바깥쪽이 있어요. 안쪽은 변연계라고 하는데 본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동물에게 없는 게 바로 바깥쪽 뇌예요. 이 바깥쪽 뇌는 말하는 거. 동물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물이 새로운 거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원숭이랑 지금 원숭이랑 숲에 가보면 걔네들 3,000년 동안 하는 짓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짓을 하죠. 근데 사람은 다르죠. 3,000년 전 인간들의 헤어스타일과 지금 인간들의 헤어스타일이 같아요? 달라요? 먹는 음식은요? 입는 옷은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와 문화와 생활을 만들죠. 우리는 옳은 거, 그른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선한 거, 악한 걸 구별하는 도덕적 분별력을 발휘합니다. 원숭이 이거 못해요. 왜 못해요? 바깥쪽 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 뇌가 사람만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발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바깥쪽 뇌가 두께가 2mm 밖에 되잖아요. 자, 2mm면 두꺼워 안 두꺼워요? 아주 얇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발달이 뭐냐면 시냅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시냅스. 시냅스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시냅스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달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시냅스가 뭔지 공부 잠깐 합니다. 뉴런과 시작.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전기적 신호를 연결하여 뇌가 활동하도록 하는 변화하는 집합체이다. 과학자들이 그 2mm를 과학자들이 살펴봤더니 거기에 뉴런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뭐 비슷해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이런 야자나무나 종려나무처럼 생긴 뉴런이라는 것이 바로 2mm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요? 1,000억 개는 엄청 많은 거죠. 2mm 요만, 뇌는 요만해요. 자, 주먹 2개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실제 뇌 크기예요. 생각보다 엄청 작죠? 작아요. 요거요. 여기에 바깥쪽 2mm에 저렇게 생긴 게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00억 개가 있으려니까 엄청 작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나무를 재봤더니 1mm를 1,000번 자른 정도의 크기예요. 1mm를 몇 번 잘랐다고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작은 거예요.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 나무, 뉴런이 나무라 그랬어요. 나무와 나무에는 틈이 있는 거, 틈, 사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과학자들이 재봤더니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인 거예요. 제 얘기 듣고 있어요? 네. 정말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제 얘기를 듣고 있는지 살짝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1mm를 100만 번 자를 수 있어 없어요? 보통 우리는 내가 못하는 걸 누가 멋지게 하면 좀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mm를 100만 번 자른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모두 어쩌라고 지금 이러고 있자고 지금 생각을 해. 생각. 와 1mm를 100만 번을 잘랐으면 도대체 공간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미세한 공간을 과학자들이 찾아냈다는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감동이 오는 것이거든요. 생각 가능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1,000억 개 나무들에는 다 틈이 있는 거야. 틈을 과학자들이 재봤더니 1mm를 100만 번 자른 단위의 간격인 거야.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틈에서 전기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 신호. 이 신호가 얼마큼 나오냐면 1초에 100번. 똑딱 하면 100번. 똑딱 하면 100번. 어떤 건 500번씩 나와. 그러면 이 신호가 붙어있는 상태로 보일까요?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일까요? 1초에 100번을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신호를 시냅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시냅스는 라틴어인데 접합, 접착, 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100만 분의 1mm도 너무나 작지만 그것도 붙어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공간이나 신호를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그게 이제 100만 분의 1, 나노미터라고 그러잖아요. 100만 분의 1mm를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몇 개가 있냐면 1000조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요? 1000조개. 여러분 1000조는 여러분이 매일 3억씩 돈을 쓴다고 했을 때 매일 3억씩 돈을 써. 생각만 해도 기쁘죠? 어머니 오늘 3억 주고 쓰라 그러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 돈 가지고. 저는 그냥 해외로 나갈 거예요. 해외. 우리 희정이는 3억 주고 돈 쓰라 그러면 뭐 하고 싶어 지금? 집 나갈래. 아까 집 나가서 뭐 하냐고 3억 가지고. 하고 싶은 거. 3억 가지고 하고 싶은 거. 집 사실. 집? 내일도 3억 나와. 집에 써봐. 근데 집을 왜 나가? 쓸 데도 없는데. 친구는 3억을 주면 뭐 하고 싶어? 제일 하고 싶은 거. 응? 맛있는 것부터 먹겠다. 어머니 잘 챙겨 들으세요. 어머니는 3억 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이게 어차피 안 이루어질 거니까 평소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즐겁게 사, 즐겁게. 매일 3억씩 10,000년 정도를 쓰면 1000조를 쓸 수 있어요. 10,000년 동안 매일 3억씩 써야 돼. 그렇게 큰 숫자가 1000조예요. 그만큼의 전기 신호가 여러분 바깥쪽 2mm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인간의 뇌예요, 지금. 그런데 이 시냅스를 100만 분의 1mm라 했어요, 공간은. 그거를 100만 배 확대해서 본 거예요. 100만 배 확대해서 자세히 봤더니 전기 신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신호 속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백질 결합.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말 하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올라요? 아, 그거 뭐더라 이러겠다는 얘기는 그 단어의 정보가 들어있는 단백질이 여기 있는데 빨리 시냅스,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뭐지 이러겠다는 얘기는 이 단백질이 붙들락 말라 그러는 거야. 딱 붙으면 아, 생각나네? 그럼 막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붙들락 말라 뭐지 근데 결국 안 붙으면 아, 오늘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네. 다음에 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왜? 할머니들이 손자 이름 부를 때 보세요. 손자를 보는 순간 깔끔하게 손자 이름 부르면 되는데 입에서 아들 이름도 나오고 딴 이름도 나오고 딴 손자 이름 막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뇌에 있는 저 나무 1000억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뱃속 3개월 때 만들어진 나무예요. 마치 발가락처럼. 여러분 발가락 10개가 뱃속 3개월 때 만들어지거든요. 뱃속 3개월 때 만들어진 10개 발가락 지금까지 쓰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쓴다 이 발가락? 네, 죽을 때까지 써요. 그런 것처럼 이 나무가 뱃속 3개월 때 1000억 개가 이미 다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고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60살이라면 나무가 몇 년 된 나무예요? 60년 된 나무예요. 마치 60년 된 전자레인지 잘 될까 안 될까요? 60년 된 세탁기 잘 될까 안 될까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손자를 보는 순간 손자 이름이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여기 빨리 시냅스,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입에서 손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60년 된 가전제품처럼 빨리빨리 못해 이걸. 그러니까 마음은 바쁜데 이 속에서 무책임하게 아무 단백질이나 결합해서 내보내는 바람에 아들 이름이 튀어나오고 딴 손자 이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뇌가 활동한다는 말. 뇌가 활동한다는 건 보이지 않지만 1000억 개 나무들이 있고 나무에는 틈들이 있고 틈에서는 시냅스라는 신호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속에는 단백질이 결합되는 상태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이 제 말을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도 여러분에도 똑같은 나무와 신호와 단백질 결합이 있는 거예요. 여기 원숭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원숭이는 제 말 못 알아듣죠? 얘가 못 알아듣는 것은 원숭이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원숭이 뇌에는 그런 나무나 신호나 단백질 결합이 있다 없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활동을 하려면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냅스가 있는 게 뇌활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할 일 없는 과학자가 얼마나 할 일이 없는지 이 시냅스 하나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개수를 세본 거예요. 세봤더니요 단백질이 10만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시라고 생각을. 단백질 10만 개가 있단 말은 단백질 한 개를 한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 10만 명 들어있는 건물 크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 갔더니 사람 10만 명이 나왔구나 이런 건물 가본 적 있나요? 제주도에 당연히 없겠지.
서울에 가면 있어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그게 관람석이 66,000석이 있고 바닥에 의자를 깔면 35,000명 앉아 10만 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만한 시냅스가 여기에 1000조 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조 개 시냅스는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바로 뇌는 어떻게 발달돼서 여기에 시냅스가 생겼냐 이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읽겠습니다. 인지하고 시작.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활동은 시냅스의 흔적을 남긴다. 사람이 생각하고 인지하고 책 읽고 레고 쌓고 인간이 뭔가를 할 때마다 요 나무 틈에는 신호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면 신호는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관찰해 봤더니. 그러니까 결국 신호는 누가 생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안 하면 안 만들어져. 그리고 시냅스는 누가 만든다? 내가. 이걸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좀 여러 번 할 거예요. 이걸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가 공부했잖아 아까 가수성이라고 그래요. 읽겠습니다. 동일한 시작.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동안 그런 사이에 시냅스의 연결이 견고해지는 과정. 여러분은 익숙한 거 하는 게 편해요? 낯선 거 하는 게 편해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많이 했다는 거야. 내가 반복하고 있을 때 뇌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시냅스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반복해서 편해진 게 아니고 내가 반복할 때마다 뇌가 열심히 시냅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편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수성이냐? 자, 보세요. 이 소자는 도자기 빚을 소자야. 도자기를 빚는다 할 때 소자. 빚을 소. 모양 낸다는 뜻이에요. 도자기 만든다는 게 모양 만드는 거죠. 모양 낸다는 뜻이에요. 가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할 때 그 가짜예요. 그러니까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수성은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가수성이 있다고요? 그 시냅스가 무슨 성질이 있다고요?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엄마가 옆집을 갔어요. 옆집 갔더니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요. 야, 너 진짜 자전거 잘 탄다. 몇 살이니? 저 8살인데, 8살짜리가 자전거 잘 타네? 알고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8살짜리 있잖아요. 근데 안처롭게 얘기하겠지. 아들, 앉아봐. 엄마가 옆집 가보니까 8살짜리가 자전거 진짜 잘 타. 너 8살이잖아. 자전거 타야 되지 않겠니? 그럼 아들이, 엄마, 8살 되면 자전거를 타는 거 있구나. 진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면 막 타게 되나요? 아니에요. 옆집 애가 자전거 잘 타는 이유가 뭐예요? 연습을 했거든, 걔는. 걔가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뇌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네, 어떤 시냅스? 그쵸. 정답은 자기가 한 모양대로. 이게 정답이에요. 어떤 시냅스? 자기가 모양. 예, 이게 가수성이 뜻이야. 자기가 한 모양대로 되는 성질이란 말, 가수성은. 하는 모양대로 되는 성질이 있어, 시냅스는. 그러니까 얘가 뭐 했는지 보면 돼. 자,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안장에 앉아서 균형 잡겠다고 뭐 이런 거 해, 안 해요? 요게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페달 밟고, 핸들 움직이고, 위험을 살펴보고, 브레이크 잡고, 자기가 한 대로 이게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여기 세팅이 딱 되면 자전거를 잘 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며칠 동안 자전거 안 타다 오랜만에 타가지고 잡으면 처음부터 연습을 다시 해야 되나요? 바로 탈 수 있나요? 왜 바로 탈 수 있어요, 상엽아? 왜 바로 탈 수 있지? 여기 그 시냅스라는 신호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의 자전거 타기 하려면 엄마는 뭘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데리고 나가서 연습을 하면 돼. 우리 애가 연습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들어 중이다? 시냅스 만들어 중이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 두 어머니가 계세요. 한 분은 영어를 잘하시고 한 분은 영어를 못하신다면 영어 잘하시는 분은 머리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머리도 나쁜데 어떻게 영어를 잘하죠? 그쵸. 매일매일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데 시간을 보낼 때 뇌는 열심히 뭘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예, 같은 모양의 시냅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죠. 근데 옆에서 엄마가 어머니 영어 잘하시네요. 머리 좋아서 좋으시겠어요. 이러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죠. 영어 잘하는 게 머리 좋은 거랑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그지들도 다 하는 게 영어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면 그 모양이 만들어서 뇌 활동이 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애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문을 열고 딱 들었으면 아빠 셨다 그리고 후다다다다다 달려나오는데 아빠를 향해서 현관 앞으로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아빠 주머니만 뒤진대요. 뭘 찾고 있을까요?
맞아요. 아빠 폰만 탁 챙겨서 어디로 사라진대. 그래 아빠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찾아요.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 어디 있냐? 아들을 찾아요. 사실은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예, 자기 폰의 위치를 찾고 있는 거지. 찾아보니까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뭐래? 우리 아들 뭐 하나 하고 이제 봤더니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해. 그럼 또 아빠들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보 일로 와봐. 우리 애가 아무래도 천재가니까 이거 내가 안 가르쳤는 게임을 이렇게 잘하는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아빠도 너무 좋아해. 자, 이 아빠 뭘 보고 좋아하는 거라고요? 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뇌발달, 뇌과학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어떤 지식? 인간이 뭘 할 때마다 여기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어떤 시냅스? 같은 모양. 그러면 아빠는 게임을 하고 있으면 여기를 봐야 되는 거, 아들의 여기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와, 우리 아들 지금 내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내 속에는 같은 모양, 오락실 모양의 시냅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아들 책 보는구나, 아들 공부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아들 지금 내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축구장 지면 거기서 뭐 하죠? 축구하죠. 도서관 지으면 책 읽고, 오락실 지으면 그럼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라고요? 오락실. 그럼 어떤 인생이 된다? 오락이나 하면서 쫑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뇌발달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퀴즈 제 잘 이해했나 봅시다. 아기가 뱃속에 10달 동안 280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아기의 바깥쪽 뇌에는 시냅스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자, 이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생각. 그냥 막 얘기를 하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지금 뭘 물어봤어요? 시냅스. 자, 시냅스는 시냅스는 어디에서 생기는 신호다? 아니, 어디에서? 장소. 뇌인데 어디? 베네피질 어디? 천억개 나무 틈. 뉴런의 틈에서 생기는 거라 했죠. 틈에서. 됐죠?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시냅스 신호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당연히 없지, 당연히. 왜? 한 짓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30분째 뭘 해야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많아요. 이렇게 말하려면 도대체 애기가 뱃속에서 무슨 짓을 하다 나왔니 너는? 이렇게 많아, 시냅스가. 이렇게 되는 거지. 태어났을 때는 시냅스가 없어요. 뱃속에 있을 때랑 똑같아. 그런데 태어났는데 이제 눈앞에 엄마 아빠가 얼쩡얼쩡 하잖아요. 애가 생각해.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먼저 따라하기 시작해. 애기들은 태어나면 열심히 따라쟁이들이 됩니다. 자, 따라하고 있다. 뭘 만드는 중이다? 그게 바로 시냅스 만드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살 정도 되면 시냅스가 이렇게 많아져요.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동안 뭐 했다? 엄마 아빠 열심히 따라했다. 그러니까 안 따라했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재롱 떨고 있는데 째려보면서 저분들이 뭔 짓을 하는 것이요? 이러고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 아이는 사람이 된다, 못 된다? 못 되는 거야. 왜?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워서 멀뚱멀뚱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고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 되겠다. 원숭이를 막 따라하면 뭐가 된다? 실제로 그런 일 있을까 없을까요? 있잖아요. 정글북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늑대 소년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적할 때더 잘 죽는다는 의사. 그녀는 지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했습니다. 3살 되던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로부터 보여진 옥상.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다니는 곳. 인가에서 떨어진 개구리. 그때부터 옥사나는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고 개구리 속에 살았습니다. А вот внешнее поведение там было видно, что она, ну как, вот, стрелки кушала, что она срывала первое, и компот, и второе, и без ножников, собачила. Ну, мы так к этому приняли, очень быстро. Но повадка собачья. 보호시설에서 함께 사는 강아지 토리. 녀석의 모습이 보이자 목사가 개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친구를 만났고 토리과 옥사는 서로 구경으로 장난을 치고 개처럼 짖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 발견 당시에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개였어요? 여기 말고 여기. 사람이에요? 개예요? 사람. 근데 말을 사람처럼 해요? 개처럼요? 개. 먹는 거는요? 개. 걷는 거는요? 개. 사람이잖아요. 발견 당시까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았다고요? 개의 행동 방식에. 우리는 누런, 우리는 나무가 1000억 개인데 저 친구는 700억 개로 부족해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언제 만들어진다고? 뱃속 3개월 때 이미 저 친구도 다 만들어졌어요. 어디가 달라졌다고요? 그 나무들 틈의 시냅스 모양이 달라진 거야. 우리는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저 친구는 개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양을 만들었어. 모양이 달라져서 시냅스 그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뇌발달이라는 건 여러분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뇌를 발달시켜야 동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 볼까요? 여러분 이런 강아지 보셨나요? 아우 그 강아지가 사람하고 10년 살더니 말도 곧잘 사람처럼 하고 하는 짓이 사람 다 됐어요. 요즘 그 강아지도 학교를 다닙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강아지는 누구랑 살든 어디 나라 살든 어느 시대 살든 태어나면 개로 사는 거예요. 벌집을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벌집을 지을 때 보면 정말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육각형 벌집 구조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벌집 지을 때 막 자로 재야 앉아요. 벌들이. 각도 막 정확하게 육각형 만들려 각도 재야 앉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동물도 배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철새 알죠? 철새. 상해비도 철새 알아? 철새가 몇만 킬로 막 날아다닐 때 동쪽 서쪽 가리는 나침반 보는 법 배우나 안 배우나요? 그런 거 안 배워요. 지도 보는 법 보나요 안 보나요? 근데도 정확하게 가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그 뇌 안에 뇌가 발달하는 영역이 없이도 그냥 살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은 이 시냅스 천조개를 만들어야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거기 자지 말고 옆 사람 얼굴 봐. 자, 뭐로 보여요? 사람처럼 보여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사람은 외모가 사람이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천족의 시냅스 모양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도 외모는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살아요? 개처럼 살아요? 왜요? 시냅스가 달라지니까. 우리 이런 말 하죠. 요즘에 연쇄살인범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뭐 이러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탈이 인간이 아니라 속에 시냅스 모양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모양은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만든다는 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보세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희정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유, 우리 엄마 아빠가 머리가 조금만 좋으셔가지고 내가 조금만 머리가 좋으면 진짜 공부 잘했을 텐데 아유, 내가 공부 못하는 거 엄마 아빠가 좋은 머리를 나한테 안 줘서 그래. 이러고 희정이가 말을 한다면 희정이는 유전자와 환경 중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희정이가 생각하기를 아유, 엄마 아빠도 머리 좋으시고 나도 머리는 괜찮은데 아유, 내 주변 친구들이 매일 노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걔네들 쫓아다니느라고 이 좋은 머리를 공부를 못하고 있어 내가. 아, 나 엄마 좀 좋은 동네 살았으면 좋겠어. 공부하는 동네. 뭐 이러고 말한다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희정이가 보기에 희정이의 오늘날을 볼 때 희정이의 여러 가지 삶은 유전자가 희정이한테 더 중요했던 것 같아? 환경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 환경인 것 같아? 머리는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이파이브. 우리 친구는 이름이 뭐야? 민규는 유전자가 자신에게 현재 모습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 환경이 더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전자, 여기 머리가 또 나쁘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뇌과학, 시냅스의 가수성이라는 이 발달에 대한 발견은, 이거 발견한 거죠, 과학적으로. 유전자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희정이가 주변 환경이 어떨지라도, 친구들이 날라리처럼 살지라도,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앉아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디가 바뀐다? 여기 도서관이 생기는 거예요. 내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민규가 머리가 아무리 나쁘다고 생각해도 그러거나 말거나 앉아서 오늘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어디가 바뀐다?
시냅스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뇌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이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 보세요. 강아지 밥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예고 없이 밖으로 확 뺏어보세요. 그럼 강아지 어떻게 해요? 막 짖고 난리치죠. 근데 강아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는 개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는 딴 선택을 안 하거든. 건드리는 사람이 바본 거야. 반드시 짖게 돼 있어요. 덤비게 돼 있고. 근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 선택권은 왜 주어졌다고요? 뭘 바꾸기 위해서? 시냅스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와 상관없이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 뇌를 바꿀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자, 정리해 봅니다. 읽겠습니다. 인간의 시작. 인간의 모든 경험은 시냅스의 형태로 뇌에 기록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건 다 어디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시냅스에. 그러면 읽겠습니다. 오늘 시작. 오늘 나의 모습은 지난날 내가 선택하여 만들었고. 그러니까 희정이가 영어로 막 외국 사람 만나더니 영어로 막 말을 해. 와, 희정이 대단하다. 머리 좋다가 아니라 희정이가 저렇게 외국 사람하고 영어로 막 말을 한다면 희정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뜻이야 그동안? 매일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데 그냥 시간을 화장실 갈 때도 단어 카드 들고 가고 틈만 나면 귀에다 꽂고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영어 회화 듣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모습은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희정이가 매일매일 선택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현재 모습은 나의 선택과 관련이 되는 거야.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나의 의지적 선택은 미래의 나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또 선택을 하면 어디가 바뀐다? 그것은 미래를 또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희정이가 민규를 보면서 아유 저 왜 이렇게 찌질이 같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의 모습을 보면. 근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은 민규가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뭐에 따라서? 오늘 선택에 따라서. 근데 강아지는 내일도 밥그릇을 뺏으면 어떡한다? 왜 짖는다? 선택권이 없었어. 아,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개 키우시는 개 생각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개는 아무리 움직여도 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개를 집에다가 혼자 개만 두고 주인이 왜 밖에 나가서 한 대여섯 시간 있다가 들어오면 개들이 어떻게 해요? 달려나와서 반갑다고 꼬리치고 막 난리를 치고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살살거리고 별짓 다 해요. 막 좋다고. 그래도 뇌에는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겨요. 왜? 뇌는 개는 뭘 선택한다고 뇌가 바뀌도록 돼 있질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우리 희정이가 집에 혼자 있는데 5시간 만에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 들어오셨어. 희정이가 엄마 오셨다. 그리고 막 나와가지고 엄마 보고 싶었어. 몇 시간 동안 이거 엄마 왔어 막 비비고 찌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러면 희정이 어디가 바뀐다? 시냅스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양의 시냅스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랑 사람이 똑같이 막 좋아해도 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뇌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면 뇌가 바뀐다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이 밖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개가 좋아하듯이 주인 좋아하듯이 막 웰컴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벌써 왔어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이러면 이제 시냅스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오늘이라는 것은 과거의 선택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고 미래는 오늘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제는 역사지만 히스토리. 내일은 뭐다? 왜 미스테리예요? 왜 알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뭐라고요?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래서 영어 단어 아주 신비한 단어가 있죠. 프레젠트라는 단어. 이게 현재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비한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그 선택권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여기서 시간을 보낸 것도 이 선택에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지금 뭘 만들고 있다? 시냅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과 안 온 사람은 선택에 있어서 뇌가 달라지고 앞으로 미래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보세요. 어떤 청년이 이런 메일을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제가 소장이에요. 지난 주일에 여기서 강의를 들었대요. 청년인데 2시간을 들었는데 어떻대요? 2시간이 길었대요? 짧았대요? 짧았어요. 그래서 어떻대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즐겨하던 게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해왔던 거예요? 게임을 선택해왔죠. 여기서 뭘 만들었던 거예요? 오락실. 근데 강의를 듣고 선택을 바꾼 거예요.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지어지기 시작해요? 도서관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운명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죠. 오늘 그 선택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뭘 알아냈냐면 이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데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정적 시기란 제가 이 나이에 키 좀 더 커보겠다고 키 크는 약을 막 먹고 칼슘을 막 먹으면 키 커요, 안 커져? 왜 안 커요? 크고 싶은데. 네, 이걸 결정적 시기가 지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잘 먹는 게 중요해. 왜 중요해요? 지금 키가 자라는 결정적 시기니까. 그런 일이 뇌 안에도 똑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뇌가 시냅스 모양을 만드는데도 잘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고 그 만들어지는 게 잘 안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찰흙놀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찰흙을 문방구에 사다가 봉지를 딱 벗기면 어때요? 말랑말랑하니까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죠? 근데 한 2달 정도 그냥 방치해 두어보세요. 뺏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만들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 상태는 지금 말랑말랑한 찰흙 상태고 선생님처럼 50대 중반이 지나면 2달 된 찰흙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책을 읽어도요, 한 페이지 넘기는 순간 앞에 있는 등장인물이 기억이 안 나요.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옛날 같지 않아. 찰흙이 2달 전에 찰흙은 잘 됐거든. 2달 전에는 안 되듯이. 지금 그러니까 말랑말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양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만들려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가 스마트폰 할 때 여러분이 보기에 아빠는 하면서 나만 못하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현진아, 그지? 네. 그런데 아빠는 딱딱하게 굳었어. 내가 찰흙 굳듯이. 그래서 스마트폰 해도 오락실도 안 지어져. 물론 책을 읽어도 도서관도 안 지어지지만 게임을 하고 있어도 오락실도 안 지어져. 진짜 아빠 불쌍하신 분이야. 해도 모양이 잘 안 돼. 근데 현진이는 지금 말랑말랑한 뇌라서 책을 읽으면 뭐가 지어진다? 대신에 게임을 하면 뭐가 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밥도 그래요. 어른들이 밥 먹는다고 잘 먹는다고 키 커요, 안 커요? 배만 나와, 배만.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님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잘 먹으면 키가 자라잖아요. 뇌 안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 결정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뇌가 잘 자라는 시기에는 이 선택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여기 시간이 되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 말하고 싶지만 오늘은 10살부터 20살 사이에 가장 잘 만들어지는 뇌 영역,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전두엽이에요. 자, 전두엽은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 오감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몸으로 들어오면 그게 다 어디로 모이냐면 이 앞에 있는 뇌로 다 모여요. 정보가 딱 왔으니까 얘는 뭐 하냐면 들어온 정보를 분석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TV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때는 이 결정적 시기에 여기에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고 책을 읽고 있으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 이 결정적 시기라서 그게 바로바로 만들어지고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뇌를 찍어봤어요.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관찰해보죠. 28개의 연결된 이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할 때 평소 좋아하던 게임의 아이는 곧바로 집중. 비교해 볼 것은 책을 읽을 때의 뇌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책을 읽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주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필요한 만큼 전두엽도 활발합니다. 반면 게임에 열중하던 순간 아이의 뇌는 세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두엽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원대학 노리 교수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例えば指の動きを速くしようとすると思考っていうのは入らない。考えるってことはできない。ですからある意味では反射的に指が動く。目と指で、脳がそういう形で働く。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인 이마 쪽에 있다 하여 일명 앞쪽뇌라 불리는 곳입니다. 뒤쪽뇌에서 받아들인 다양한 감정과 자극을 조합해 상황을 판단하고 조절하는 것이 앞쪽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게임을 할 때 한번 봅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여러분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할 때 뇌가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나 손가락 막 움직일 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있죠.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이제 어디로 오냐면 여기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 내가 상대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도 있겠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여기 와요. 얘는 이제 뭐 한다고요? 도착하고 얘가 하는 일은 앞쪽으로 하는 일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할 일 하는 거 왔으니까 얘가 해. 저놈을 때릴까 말까, 저거 살살 때려, 세게 때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죽었어요. 근데 내가 게임을 하는 목적은 내 캐릭터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오면 여기서 전두엽이 자기 할 일을 할 수가 없고 일단 손가락으로 명령이 가는 거야. 눌러! 그래서 게임할 때 이거 바쁘잖아. 자판도 들이고 손 바쁘고 이거 바쁘잖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 앞에 모양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금방 본 것처럼 이게 전기 신호라 그랬죠. 자, 따로 어디 갔어? 바뀌었어? 됐다. 자, 여기에 전기 신호는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전자극 장치를 해놓으면 전기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시냅스가 움직이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해놨는데 안 보인다는 얘기는 여기 신호가 지금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면 모양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뇌 활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여기에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없잖아.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 없겠죠? 자, 드라마 봅니다. 박보검이 나타났어요. 뭔 소리 합니다. 내가 못 알아들었어. 저 상황에서 왜 저 말했지?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화면이 이미 지나갔죠. 정보가 넘어와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화면이야. 생각하려고 그러면 다른 화면이야. 이거 따라가다 보면 여기는 멈춰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면 책을 읽을 때는 어떨까요? 자, 글자 봅니다. 글자가 이제 일로 돌아왔어요. 근데 글자는 이건 기호잖아요. 기호. 여러분이 러시아 책 읽어보세요. 러시아 책. 생각 깊어지세요? 눈물 나 그래요? 글자는 보이지만 단어, 문장, 맥락, 구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있다는 얘기는 단어, 맥락, 문장, 구조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앞쪽 뇌가 하거든. 그러니까 책 읽고 있으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여져. 그러니까 여러분 한 친구는 책을 읽고 한 친구는 게임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 누가 더 집중하고 있어요? 게임하는 친구가 책 볼 때는 게임 좀 훨씬 집중하고 있지. 근데 뇌를 보면 게임하는 친구는 시냅스 모양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게 빨갛게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뭘 하냐면 바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 빨갛게 나타나고 있는 게 뭘 하는 거냐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여기 도착하면 이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해도 정보는 도착해.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빨갛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보가 도착하면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냐면 그 정보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정보와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연결시켜서 확장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해, 논리, 정리, 추론, 분류, 분석 이런 말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보면요. 교회 같은 데서 강의를 하면 2시간 강의하고 나면 엄마들은 그러세요. 아우 수장님 오늘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오늘 반성 많이 했습니다.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중학생 아들한테 제가 또 물어봐요. 오늘 아들은 어땠어요? 별거 없었는데요. 아니 똑같이 앉아서 2시간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너무 좋은데 한 사람은 별게 없었대. 그 차이는 뭐라고요? 뇌가 어디가 안 움직였다? 여기가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했어. 둘 다 앉아서 2시간 동안. 근데 엄마는 요걸 계속 했기 때문에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느꼈다고 하는데 아들은 별게 없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안 만들어져요. 왜 안 만들어진다? TV, 게임,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는 요거 만들 여유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밖으로 나오는 게 언어 능력, 분별 능력, 도덕성, 절제력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 3단계가 잘 사용되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을 때는 이게 만들어지니까 이게 만들어지지만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웹툰 이런 거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 교실에 앉아서 요거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희정이가 시험을 봤는데 아빠는 야 너 그렇게 공부했으면 90점 맞아야 되잖아. 근데 60점을 맞아왔네? 그럼 무슨 생각하게 돼 아빠가? 아유 쟤 이렇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쁜 거야? 뭐 이러잖아요. 이게 머리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요 그렇지 생각고 요거. 얘는 열심히 집어는 넣었지만 요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지금 뇌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 어떠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1단계만 하는 뇌냐 2, 3단계를 하는 뇌냐. TV, 게임,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뭐만 만들어진다? 1단계 뇌만 만들어지고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고 이런 걸 잘 해나가면 2, 3단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학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증명을 해보일게요.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얘네들은 서울대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간 애들 4명과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한국에서 바로 간 애들이에요. 좀 특이한 애들. 우리 주변에 잘 없는 이상한 애들이에요. 천재라고 소위 부르는. 얘들 8명을 데려다 놓고 실험을 했고요. 여기는 어떤 애들이냐? 경기도 3번에 있는 3번 중학교 2학년 7반 37명. 한 교실 애들 31명을 통째로 데려다 놨어요. 얘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우리 집에 있는 보통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뭘 했냐면 단어 카드 100개를 보여준 거예요. 2초에 하나씩 100개를 쫙 보여줬어요. 5분 동안. 그리고 종이를 나눠주고 본 것 중에 기억나는 대로 써봐 그랬던 거예요. 단어를. 그랬더니 얘네들은 몇 개를 맞췄다고요? 얘네들은 몇 개를 맞췄다고요? 평균 차이 나요 안 나요? 얼마큼 나요? 무려 2배나 차이 나요.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 친구들이나 부모님들 무슨 생각 드세요? 역시 난 놈들은 다르고만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달라. 우리는 무조건 종자 타령을 하고 있어요. 종자론. 여러분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그동안? 늘 했죠? 우리 친구들 성적 잘 나온 애를 보면 일단 무슨 생각했어요? 아유 저놈은 유전자가 좋아 유전자가. 이런 생각했죠? 이거 완전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건지를 제가 영상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실험한 거를 봅시다. 공부를 잘하는 만큼 기억력도 뛰어난가요? 결과는 잠시 보겠습니다. 한편 또 같은 실험이 중학생들에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초에 한 장씩 온갖 100장의 카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순서 없이 섞여 있는 100장의 카드를 본 후
그 자리에서 바로 기억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공부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인데요. 학생들은 얼마나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37명의 학생들이 기억해낸 것을 평균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결과는 100개 가운데 23개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개의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미리 10개의 항목을 적어서 나누어 주었죠.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100개 중 40개 정도를 기억해냈습니다. 두 번 다 100개의 카드를 기억하는 테스트였습니다. 두 번째에는 단지 항목별로 기록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인데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등장했던 8명의 학생들에게 돌아가 볼까요? 학생들은 평균 46개 이상의 카드를 기억해냈군요. 같은 실험을 한 중학생들보다 2배 정도 많은 양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랄만한 것은 답안지의 내용이었습니다. 8명의 학생 모두 항목별로 묶어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항목을 미리 제시해 주었던 2차 실험에서처럼 말이죠. 아예 제목을 붙여가면서 기록한 학생도 있었네요. 여러분, 금방 확인한 것처럼 이 아이들 처음에 실험했을 때는 22개를 맞췄는데 두 번째 똑같은 실험을 다른 카드를 가지고 또 했더니 같은 뇌, 같은 아이, 같은 뇌로 다른 100개를 보여주고 했더니 이번에 몇 개 맞췄다고요?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얼만큼이요? 2배 가까이. 이 이상한 집단하고도 큰 차이 나요, 안 나요? 별 차이 안 나요. 그럼 갑자기 종자가 개량된 거예요? 종자 개량이 이렇게 쉽게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뇌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꿔줬다는 뜻이에요. 자, 보여주기 전에 2차 실험 때는 힌트를 2개를 준 거야. 얘들아, 새롭게 100개 단어 카드를 보여줄 건데 이 100개 단어 카드는 10개씩 종류가 있다. 사과, 배, 귤, 감, 이건 뭐예요? 과일도 10개 있고, 비행기, 자동차, 뭐 버스, 택시 이런 건 뭐예요? 예, 운송수단도 있고 이런 식으로 10개 종류가 있어.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보가 들어올 때 이제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류. 분류 몇 단계? 2단계. 예, 강제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연결해서 확장하는 분류를 하게끔 장치를 준 거예요. 뇌가 그걸 사용하도록. 그 다음에 출력 단계에다가도요. 출력 단계에다가도 아예 10개 항목을 적어줬어요. 그러면 답을 끌어올 때도 뭘 연결해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분류라는 방식을 쓰게 했더니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단지 분류만, 같은 뇌야, 같은 뇌. 같은 뇌인데 분류만 했을 뿐인데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온다면 머리 이런 거 아니고 얘는 지금 1단계는 열심히 하는데 2단계, 3단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과외가 있다는 얘기 아세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데 그게 바로 중간고사, 특과, 기말고사, 특과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학원 가는 걸 특과라고 합니다. 특별과외. 특별과외 시험 기간에 학원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시험 왜 봐요? 평소에 집어만 넣잖아. 몇 단계?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법을 주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 이제 누구 머리 돌려야 돼? 어떤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네 머리 돌려야 돼. 그 무슨 소리야? 2단계, 3단계 많이 만들어 놓으라는 거야.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학원을 보내서 남의 전두엽을 돌리는 거예요. 남의 전두엽을. 누구? 학원 선생님, 시험 공부는 저분이 다 하셔. 요약 정리해서 중요한 것 집어서 넣어줘. 중요한 것 집어서 넣어주면 아이한테가 몇 단계예요? 1단계. 그래봤자 1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단계만 하고 있으면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맞추라는 뜻이에요? 연결하고 확장해서 맞추라는 뜻인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진짜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1차 실험 때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위로 100개를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8명의 답지를 보니까 8명 모두 사전에 자기들끼리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답지가 전부 종류별로 쓰는 거야. 전부. 그리고 얘네들은 1차 실험 때 이미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과가 있으면 과일인가 보다. 과일로 가볼까? 백합 먹고 또 나오네. 천왕성 뭐 별이야? 뭐야? 변호사? 직업인가? 이러면서 정보가 들어오면 계속 뭘 하고 있다고요? 연결하고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어. 왜 하고 있어요? 여기 모양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태어나서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시다면 자전거 타는 시냅스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자전거 안 타시는 거예요? 못 타시는 거예요? 그쵸? 사람이라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모양을 만들어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 이러고 살고 있으면요 1단계밖에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실에 앉아서도 1단계만 하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도 1단계만 하는 거예요. 시험도 내가 아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맞춰. 근데 숫자만 바뀌어도 못 맞춰. 왜요? 2, 3단계를 안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콘 보듯이 교실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콘 볼 때 막 분류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그냥 하나지. 재밌으면 깔아라. 재미없으면 아유 선생님이 막 쇼맨십을 발휘하면서 웃겨주면 막 봐. 재밌다 재밌다. 우리 선생님 웃긴다 봐. 그러다가 전두엽이 어떻고 시냅스가 어떻고 말을 시작하면 이걸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1단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뇌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늘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수업을 하시면 노트 필기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노트 필기를 해야 3단계가 만들어진다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중학교 교실에서 중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싫어요, 머리 아파요. 생각만 하자로 싫 때 생각해보자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지금부터 2단계, 3단계 시냅스 모양을 이제 가동시켜보자. 싫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사느라고요 2단계, 3단계 모양이 아예 없어요. 가동할 모양이 없네요. 글쎄 이 소리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얘들아 생각 다 끝났니? 이제 우리 토론할 거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너 한번 발표해볼까? 없는데요. 너 해볼까? 잘 보이는데요. 너는? 글쎄요. 다 없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3번째 볼까요? 네, 써보자. 자 이제 공부한 내용 각자 한 페이지씩 정리해서 써보자. 그러면 특히 남학생들 큰 글씨로 2줄을 써요. 2줄. 한 페이지 쓰라 그러면 2줄이 뭐야? 더 써봐. 다 쓴 건데요. 더 있지 않을까? 없는데요. 어디가 안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고요? 전두엽의 2단계, 3단계가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동 안 돼?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본 적이 없는 놈한테 자전거 타라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만들어야지 우선. 뇌는 그렇게 발달되게 돼 있는데 TV, 컴퓨터, 스마트폰은 우리의 선택권을 그렇게 제한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뭐 비슷한 얘기인데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 앞쪽 뇌를 움직이려면 책을 읽어내야 되는데 책을 읽으려면 여러분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심심해야 되는 거예요. 손에 스마트폰 들고 심심해. 책 보고 싶다. 심심해. 책이라도 읽을까? 심심한데. 이거 들고 이거 될까 안 될까?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 이걸 손에 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책을 읽어냄으로 인해서 여기다가 전두엽에다가 2단계, 3단계 모양을 만들 기회를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게 만든다는 뜻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민교가 스마트폰이 있니? 엄마죠? 엄마가 민교한테 스마트폰을 사준다는 건 이런 뜻이야. 민교, 앉아봐. 엄마가 너 주려고 스마트폰 사왔는데 이거 쓰기 전에 엄마가 왜 사주는지 알고는 써야 되지 않겠니? 잘 들어봐. 네가 있잖아. 스마트폰이 없으면 자꾸 심심해지거든. 네가 심심해지면 막 책 읽고 싶어져. 네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여기 2단계, 3단계 시냅스가 만들어져. 이게 만들어지면 민교는 인간이 될 수 있어. 인간. 너 인간 되면 안 되지 않니? 그래서 엄마가 고심 끝에 준비했어. 이게 신통방통한 물건이야. 이거 손에 쥐고 살기 시작하면 심심하지가 않아. 절대로. 그래서 책을 안 읽어도 돼. 너 인간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특별히 사주는 거야. 알고나 써라 하고 주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또 네가 또 배터리가 떨어지면 또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선물로 하나 더 사왔다? 뭐요? 보조 배터리 챙겨서 주는 거야, 챙겨서. 제가 제일 무서운 애들이요.
초등학생들이 보조 배터리 장착하고 돌아다니는 애들 이러고 다니는. 아니 초등학생들이 뭐 할겠다고 보조 배터리를 써면 이걸 봅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 2, 3단계 할 기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앉아있고 학원에 앉아있지만 사실상 이 사고의 확장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막 펴주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 시기에. 부모님들은 쓰셔도 돼. 왜? 어차피 끝난 인생이야. 결정적 시기가 끝났어. 그러나 여러분은 10대만 살고 끝낼 인생이 아니죠. 민규 10대만 살고 끝낼 게 아니지? 민규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살아내려면 그 1000억 개 나무 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시냅스 모양이 있는 만큼만 사는 거야 우리는. 그걸 만들 결정적 시기에 이걸로 오락실로 다 채워놓으면 다른 선택은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인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바로 책을 접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락실로 채워서 오락이나 하는 쫑친 인생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와 연결된다고요? 우리의 진로와 연결되는 거예요. 진로.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라면 그 중에 30원은 부품값이고 5원은 조립비야.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간 셈이야? 30? 그래 애플은 얼마 챙겼어? 65원.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이폰 뒷면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디자인한 거다 그게.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을 사용했다 이거야. 이거 쓴 사람은 얼마 번다? 65원. 그 다음에 시키는 거 하는 거, 손을 썼다는 건 뭐야? 시키는 거 하면 얼마 번다? 5원. 그러니까 여러분 교실에서 생각해 볼까? 잘 모르는데요. 생각해 볼까? 없는데요. 이러면 선생님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너는 앉아서 시키는 거나 잘해라. 자, 시키는 거 잘하면 얼마라고요? 그래봤자 5원짜리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진로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살아남아서 아이들 먹여 살릴 거면 스마트폰 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 먼저 가실 거죠? 맞아요? 예, 뭐 아이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욕심은 버리시고 먼저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죠? 1단계만 하는 인생 돼가지고는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것만 해서는. 왠지 아세요? 5원짜리가 되는 게 아니라요 아예 못 삽니다. 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오죠? 맞아요? 그러면 시키는 일은 다 이제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회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취직이 안 되면 뭘 해야 될까요? 별짓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별짓 다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직업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별짓을 다 하는 아이만 어른 됐어도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많은 아이들이요. 이거 하나 보여주고 마무리 짓게요. 자, 이 실험을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6학년짜리들한테 한 거예요. 한쪽은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쪽은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알아요? 아니? 교과서 나오는데 황순원의 소나기? 요즘 교과서 안 나와? 바뀌었나 보니? 안 나오니? 모르니?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을 책으로 읽겠어요. 한쪽은. 자, 책을 읽었다 어디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몇 단계? 2단계, 3단계가 이제 되겠죠. 모양이. 그 다음에 한쪽 집단은 황순원의 소나기를 영화로 보게 했어요. 영화. 자, 영화를 봐. 그럼 몇 단계가 움직인다고요? 6단계. 그 얘기예요. 자, 한번 결과가 어떤지 봅시다. 단발머리를 납득하며 손가락과 달린다. 갈밭 사이길로 들어선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닭꽃 보인다. 그런 다음 이 제시 구조를 보고 그림을 그려볼 거다. 먼저 영화를 본 아이들의 그림을 볼까요? 가운데 맹물이 있고 건너편에 소녀가 있는 거의 같은 패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본 장면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책을 본 아이들의 그림입니다. 소녀를 강조한 아이도 있고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을 본 아이들과 영상을 본 아이들의 큰 차이. 이건 무엇 의미일까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저 영화를 본 아이들 보세요. 가운데 돌이 있고 건너편에 소녀가 있고 소년이 건너가는. 다르다면 소년이 건너갔냐, 건너가고 있냐, 건너가기 전이냐만 달라. 똑같은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이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감독한테 있죠. 감독이 2단계, 3단계 사용, 디자인한 것을 아이들은 1단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께 그냥 나온 거지 자기 뇌가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책을 본 아이들은요, 등장인물, 구도, 배경 모든 게 다 달라요. 왜 달라요? 자기 2단계, 3단계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의 선택이 시냅스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게 완전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5원짜리 인생 되게 만들 수도 있고 65원짜리 인생 만들, 오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을 의지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도록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얘네들은요, 시키는 것도 못하는 애들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는 짓이 달라지면 시냅스가 달라지고 시냅스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짜서 엄마 심심해 이러고 보채고 있을 때 그거 책 읽고 싶다는 뜻이 아니죠? 속셈이 뭐예요? 속셈. 심심하니까 뭐 내놓으라고? 폰 내놓으라고. 심심하니까 TV 틀어달라. 심심하니까 게임하겠다. 10분만 참고 견디고 버텨내셔야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된다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보채도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뭔가를 늘어놓고 놀기 시작해요. 뭔가를 늘어놓고 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그게 시냅스 만드는 거예요, 바로.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뭘 만든다? 이 결정적 시기에 오락실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이런 말을 하면 그건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었구나. 더 심심하거라.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따라합니다. 심심해야.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자, 별짓을 다 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창의력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주도적 과제의 능력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유튜브를 많이 보는지. 너는 꿈이 뭐냐? 저 유튜버 되는 건데요. 이따가도 꿈 할 건데 다 유튜버 되겠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튜브로 돈 버는 유튜버들, 그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지구상에 유튜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그 시대에 뭐하고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하던 사람들? 별짓 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라는 생태계, 유튜브라는 환경에서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별짓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러고 있다고 유튜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고 있다 유튜버 되려고 이제 유튜버 되려고 이러고 살다가 이제 20년 지났어요. 유튜버 해야지 하고 봤더니 지구상에 유튜브가 없어.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 부모님들 지금 다 싸이월드 시대죠. 싸이월드 세대들. 싸이월드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아예 패스된 거 아세요? 예, 엊그저께 이제 완전 패스돼가지고 거기 앨범 사진 둔 사람들 아예 찾지도 못해 지금. 아예 없어졌어, 아예 지구상에서. 여러분. 그럼 여러분 유튜버 되겠다고 이러고 살았는데 유튜버 되려고 또 유튜브가 없어. 어떨 건데요?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별짓을 다 해내는 삶을 삶의 모양을 만들어야만 그 모양으로 사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뇌발달이고 뇌과학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늘 긍정적이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빠 엄마가 집에서 같이 이거 쳐다보지 말고 엄마 아빠도 아이 책 읽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같이 얘기도 나는 질문도 만들고 이런 걸 집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잡스도 자식들한테 스마트폰 줬다 안 줬다? 잡스도 안 줬다는데 뭐 이렇게 주고 싶어서 난립니까, 여러분은? 자, 읽겠습니다. 잡스는 시작. 잡스는 매일 저녁 미니스트에서 아이들과 책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잡스는 저녁밥을 먹었으면 그 저녁밥 먹은 자리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하고, 그걸 해야 2단계, 3단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자 폰 보고 있으면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관 바구니 같은 거 만들어 놓고요. 엄마 아빠도 스마트폰 항상 넣어놓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는 스마트폰 쓰지 않도록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자, 결론적으로 에스크맨들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썼다 그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옛날 극지방에서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던.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해 담갔다가 왜 그렇게 피해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던. 그럼 그걸 눈 속에 다 묻어. 그게 다네.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던. 얼어붙은 칼날을 핥아먹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혀로 핥았을 때 혀가 바로 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 도망갔겠죠. 피는 흘렸겠지만.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네요. 근데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나중에 참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솟는데 얘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묻어 죽죠. 우리 친구들 TV,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이러고 있으면 정말 넉나가듯이 재밌죠. 재밌어.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고 재밌고 다 좋아.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한 거예요? 목숨 내놓고 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을 때 지금 어디에 대가 지불이 있다? 인간이 뭘 하면 시냅스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가 지불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 대가 지불을 해가면서까지 지금 이걸 봐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걸 사용하는 시기가 아니라 시냅스 모양을 만들어야 될 시기인 거예요. 빠르고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불편하지만 스스로 자꾸 문제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만큼 뇌가 그 모양을 만들어서 앞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좀 넘어가고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갈 때까지는 전화 문자 되는 폰을 들고 다니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사실 카톡 얘기하잖아요. 카톡 해야 된다고. 컴퓨터를 키면 카톡 될까 안 될까요? 컴퓨터로 하라 그러시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다만 컴퓨터는 화장실에 들고 갈 수가 없죠. 침대로 가져갈 수도 없죠. 학원에 들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걸 선택해서 시냅스 모양을 낼 기회가 생긴다는 거. 선택의 기회가. 근데 이거 카톡 때문에 사주면 이제 이거 들고 카톡만 해요? 화장실 가야 한가요? 침대로 가야 한가요? 학원 가야 한가요? 그러면 다른 모양을 만들 선택의 기회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무기력한 아이들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왜 투지폰인 줄 아세요? 투지가 필요해, 투지. 파이팅 스피릿.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지금 스마트폰 들고 카톡하고 지들끼리 떠드는데 나만 꾸진폰이라서 왕따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친구는요, 스마트폰이 있어도 왕따 당합니다. 왕따 그런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자존감 문제인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내 미래의 좋은 선택을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사는 거야 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하나도 문제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은 다른 대체 수단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생겨요. 훨씬 더 많은 방법을 알게 돼요. 그리고요,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은 정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줍니다. 지금 아이들이 SNS 같은 걸 많이 하지만 자기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가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근데 내가 스마트폰이 없이 살면요, 정말 다른 사람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없어도 친구들이요, 자기들끼리 정보해서 다 알려주고요,
다 도와줍니다. 근데 그게 뭐야? 내 능력이, 다양한 능력이야. 이거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가지고 소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2시간, 3시간 막 카톡 하잖아요. 소통한다고. 뭐 했냐. 보자. 빼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3시간 했다는데, 크크크, 이거밖에 없어. 그럼 내가 한 만큼만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친구들 20살부터 스마트폰을 써도 앞으로 몇 세 시대예요? 그럼 앞으로 몇 년 쓴다는 얘기예요? 80년 지겹게 쓸 거야, 이거. 근데 내가 시냅스가 많으면 이걸 사용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는 거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민규야 좀 더 미루라는 거야. 밀어놓으면 민규는 머리에 훨씬 더 많은 시냅스 모양이 만들어져. 그걸 가지고 이 스마트 기기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진다는, 풍성하게. 그래서 투지폰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결단할 기회를 줄 거예요. 자, 이거는 부모용이네요. 나는 내 자녀가 있으니까 아빠들, 엄마들 이렇게 양쪽으로 쭉 돌리시고, 엄마들, 아빠들 양쪽으로 쫙 돌리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친구들용이네요. 자, 양쪽으로 쭉 돌리고, 자녀들 거. 나는 내 자신에게니까 자녀들 거 돌리시고 읽어보세요. 각자 읽어보세요, 각자. 자, 설명 들으세요, 이제. 자. 이름부터 쓰지 말고, 알고 써야지, 알고! 자. 아이고. 자, 보세요. 1번이 최종 목표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미 쓰고 있는 중학생들은 갑자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근데 어쨌든, 초등학생 정도는 1번으로 그냥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제로원 등은 궁극적으로는 손에서 넣지 말고 컴퓨터로 쓰고 좀 자유로운 삶을 더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라는 거야. 부모도 결단하시고 아이도 결단하세요. 1번. 그 다음에 2번이에요. 나는 지금 그거 하면은 병 날 것 같아요. 그 정도니? 그 정도야? 병 날 것 같아, 이거 쓰면? 네. 마음의 병. 네. 그러면 아빠, 병 나면 또 안 되잖아. 그러면 아빠는 집에 가서 이제 둘이 합의를 하시는데 뭘 하냐면 이거 쓰고 이거 집에 가서 할 거면 하는데 뭘 하냐면 그 구글 앱스토어에 가면 패밀리 링크라는 게 있어요. 이걸 쳐. 패밀리 링크라고 치면 뒷면에다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잊어버려, 집에 가면. 얘는 기억할 텐데 아빠는 잊어버릴 거야. 잊어버리는데 애가 안 알려줘. 그러니까 아빠는 적어. 패밀리 링크를 치면 앱이 있어, 앱. 그래서 아빠 거는 아빠 폰에다 설치하고 청소년용은 청소년 아이에게 설치해. 그러면 아빠 폰이랑 딸 폰이 동기화가 돼. 같은 게 돼. 그래서 딸 폰을 열어보지 않아도 아빠가 딸 폰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안 봐. 내용은 안 본다. 걱정하지 말아라. 프라이버시는 지켜진다. 뭐만 보냐면 아빠 폰에서 사용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딸 사용 시간을. 그러니까 둘이 합의를 하라고. 희정이가 내가 당분간 지금은 병이 생기니까 우선 좀 정 뗄 때까지 시간 좀 주세요, 이거야. 사실 정을 뗄 때까지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할게요. 하면 아빠는 그걸 세팅을 해. 그러면 내가 약속했지만 지켜지기 쉽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아빠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세팅을 해놓으면 그 시간만 데이터가 되는 거야. 자기 약속했잖아. 약속한 거 지키자는데 뭐 한숨 소리가 나와. 그래야 약속이 지켜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응, 다 동의하잖아.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투지폰으로 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하려면. 그래 가는데
요거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아빠 폰에서 희정이가 깔아놓은 앱이 다 보여. 그래서 앱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는 거가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빠가 일주일 동안 유튜브는 차단한다 하면 안 돼, 유튜브는. 학교 갈 때 버스 앱은 봐야 되면 버스 앱은 잘 보여. 근데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뺏는 앱은 합의해서 차단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잘 못 지키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누구 도움 받는다? 아빠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중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초등학생들은 1번입니다. 아시겠어요? 1번.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오늘 온 김에 그냥 확 결정하세요. 2번은 이제 중학생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부모들도 요걸 만드시라는 거예요. 아이도 스마트폰 쓴다 그러면 밤 10시 이후 저녁 식사 시간, 출근 전, 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정해, 가족들이. 우리 집은 요 시간대는 일체, 특히 식사 자리에 스마트폰 들고 오지 않기. 이런 걸 해서 멀리하는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집에 반드시 뭐 만들어 놓으라? 스마트폰 보관 장소 만들어 놔라. 그래서 손에서 분리시켜 놔라. 스마트폰 보관 바구니 같은 만들어 놔라. 이런 거고요. 자, 이런 것까지 내가 합의해서 해보겠다. 이런 결정을 하면 거기다 서명을 하는 거야. 울지 말고 빨리. 이정아, 울지 말고. 민규, 할 수 있겠어? 그림 좀 없애주세요. 자, 이제 서명. 자기 서명해요, 얼른. 됐어? 좋아. 자, 이게 이제 요거 5번도 있는데 설명 못해서 시간 없어서 이거 남학생들 게임하는 거 게임 다 끊어야 됩니다. 게임.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인증샷 한 거예요. 이따가 기념 촬영 하나씩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는 고등학생인데도 투지폰 결단에 살고 중학생 남자도 다 없애고 다 사는 친구들이에요. 즐겁게.